이어서 두 번째 기사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의 완성차와 관련한 보도인데요. 자동차를 지금 사야 할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라는 주제의 기사입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이 관세와 공급 차질로 가격 급등, 재고 부족, 그리고 고급차 쏠림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관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세로 미국 완성차 시장이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고요? 예. 관세라는 건 결국 이제 원래 수입하던 차에다가 일정 이상 이제 차 가격을 갖다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얼마 전까지 현대차 25%를 붙이느냐, 그 도요타 일본 차도 15% 붙이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 논란 때문에 관세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완성차의 그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느냐, 아니면 자기들의 영업이익을 갖다가 훼손하면서 판가를 갖다 그대로 유지하느냐 가지고 골머리를 알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제 관세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25년도 신차 가격에 보면은 신차 가격이 5만 달러 넘었다는 것이 이제 마켓워치 보도입니다. 그에 따라서 신차에 따른 가격이 올라가니까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 혼다, 도요타 같은 완성차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 흐름을 갖다가 겪으면서 이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마켓워치의 보도입니다. 그렇다면 상위 완성차의 신차 보유 물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통상은 이제 신차 보유 물량하면 얼마만큼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네. 통상은 이제 재고 물량을 65일치 갖고 있어야 됩니다. 65일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신 대로 마켓워치 보도를 보면은 가장 인기 있는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29일, 그다음에 렉서스, 그러니까 렉서스 아시지만 토요타에서 럭셔리 브랜드 따로 떼는 것이 렉서스 아닙니까? 네. 렉서스 여기 33일, 혼다나 토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아차, 현대차 역시 거기 평균보다는 못하거나 평균에 준하는 정도로 재고 차량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아까 제가 앞에 코너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했는데 조만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미국 전역에서 완성차에 대한 품귀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관세 때문에 완성차 최대 조립한 다음에 판매하는 것도 올라가지만은 가장 큰 문제 하나는 부품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부품 가격이 올라가면 부품이 조달이 이제 원활하지 않으니까 완성차의 재고일수 역시 좀 빠듯한 어떤 공급망을 갖다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현대차도 관세로 결국 판가를 올렸다고요? 예. 처음에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7월부터 내가 집권하면은 관세만큼 아름다운 단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관세를 갖다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권하자마자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완성차 입장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전전긍긍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가 올라가니까 이걸 그대로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를 하느냐 아니면 스스로 흡수하느냐라는 골머리를 갖다 머리에 썩어야 되는데 현대차는 처음에 이것을 질의를 하면 현대차 우리 관세가 올라가긴 하지만 판가는 안 올릴 거야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마켓워치 분석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관세에 따른 효과를 갖다 일부 반영해서 신차를 올렸다. 어떤 식으로 올렸느냐? 차종에 대한 연식이라고 아시죠? 2024년식, 25년식 다르기 때문에 연식에 따른, 모델에 따른 조정을 하면서 관세를 갖다 일부 갖다가 판가에 반영했다는 것이 마켓워치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현대차나 기업차나 그 관세에 따라서 판가를 올렸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 규모도 줄고 자신들의 영업이익도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 어떤 영업이익을 갖다 분석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마켓워치 역시 현대차랑 기아차가 판가를 좀 올렸다. 이 부분을 갖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고급차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고급차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관세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판가를 올렸으니까 네. 그러면 판가 올리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판가를 올려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 저항이 적은 대목이 언제나 그 비싼 차종, 비싼 품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급차는 이제 지난 5년간을 비교해 본다면 163% 폭증했고 저가차는 78% 내려갔다. 그러니까 25,000달러를 갖다 기준했을 때 25,000달러라면 우리나라 3천만 원이 좀 넘는데 3천만 원 하면 우리도 작은 돈 아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저가차에 들어갑니다. 저가차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만 5% 10%만 올라가도 나 이번에 차를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면서 좀 머물게 된다. 딜레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급차 입장에서는 3% 5% 올려도 그 정도는 뭐 내가 어차피 이번에 살려고 했으니까 1억 원짜리 차를 살려고 했는데 1억 원에서 3% 1억 300만 원이죠. 근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올해 고급차의 수요는 늘지만 저가차의 그 시장의 판매는 줄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두드러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고급차는 더 많이 팔리고 저가차는 적게 팔린 것은 5년 전과 비교해본 통계 수치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관세보다는 시장 전체적인 어떤 수요와 어떤 전망의 흐름이 양극화다. 그러니까 저가차를 갖다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니까 저가차는 어떻게 해서든 더 낮춰야 되는 것이고 고급차는 많이 손이 가니까 고급차에 대한 브랜드 가격을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야겠다. 그래서 현대차는 다행히도 제네시스라는 토요타에 렉서스가 있다면 현대차의 제네시스를 출범했는데 이 제네시스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제네시스에 대한 품질과 이미지 마케팅을 더 높여야겠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높여야 되느냐? 스포츠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그 미국의 4대 스포츠 보면 현대차나 기아차가 수시로 등장합니다.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품질 관리입니다. 저희 코너에서 숫자 말씀드렸지만 현대차가 리콜이 계속 나와요. 뭐 몇십만 대가 계속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품질이 갖다 문제가 된다면 현대차가 고급화를 갖다 이미지를 갖다 높이는 것에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유선 회장은 그 차질을 빚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미국 차의 양극화를 보면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